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방송을 통해서 선생님 보시면서 예. 오랜만이다 하는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예. 서울에 계셨었는데 언제 울산에 다시 내려오게 되신 겁니까? 예, 울산 내려온 거는 얼마 안 됐고요. 네. 작년 2015년 8월, 8월 달에 이 제일병원에서 정식 근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울산에 다시 내려오니까 어떠세요? 너무 좋고요. 사실은 울산은 저에게는 뭐 제2의 고향이라고 할까? 정말 저에게는 기억이 늘 나고 서울에서 늘 그리워했던 것이 울산입니다. 네, 다시 보니까 저도 정말 네. 반가운데요. 여전히 성형외과 의사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네. 이번에는 또 일을 내셨더라고요. 청년 창업 관련 책을 내셨습니다. 예, 예. 네. 이번에 낸 책은 사실은 한 5년 전부터서 청년들에게 뭔가 주고 싶은 그 잠언들을 제 나름대로 그때그때 삶 속에서 생각나는 것들, 깨닫는 것들을 글을 좀 모아둔 거예요. 그래서 한 5년 정도 됐었죠. 근데 최근에 이제 사회적으로 청년 실업 문제가 네. 얼마나 큰 이슈로 대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또 청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그래서 작년부터서 거의 이거를 반 정도 한 300페이지를 준비를 했는데 한 150페이지 정도로 반 정도를 압축을 하면서 청년과 돈, 그 청년과 창업, 청년과 인생 이렇게 조금 압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잘 살 수 있을까? 네.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간단히 말하면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을까? 그냥 그런 이제 테마로 해서 이번에 책을 냈죠. 네, 네. 특별히 청년의 포커스를 맞추게 된 계기가 있었을까요? 그거는 간혹 저에게 이제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네. 물어보시는데 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 안에 청년이 있다. 내 안에 청년이 있다. 내 안에 늘 그렇게 청년과 같이 호흡하고 그들과 같이 눈높이로서 대화하고 그들의 문제를 또 이렇게 같이 짚어주고 또 찝어주고 해결해 줄 때 굉장히 큰 어떤 기쁨이랄까요? 보람이랄까? 그런 것들이 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을 보면 별로 재미가 없는데 우리 조아나사처럼 젊은 친구들 보면 참 기분이 좋고 네. 뭐 하나 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아, 네. 그래서 청년이 최고입니다. 네. 청년의 어떤 열정이나 도전 의식 이런 거를 굉장히 좋게 보시는군요. 그렇죠, 그렇죠. 네, 사실 네. 저도 그 끼는 오히려 청년들보다도 더 도발적이고 도전적인 성향이 있으니까 또 그렇게 했죠. 네. 책 제목이 청년 부자 공화국입니다. 뭐 네네. 제목부터 참 강렬한데요. 어떤 의미입니까? 예, 청년 부자 공화국. 그건 이제 이름 그대로 청년들이 부자로 잘 사는 나라.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저의 꿈이고 이 책이 추구하는 목적입니다. 겨우 이 책 안에서 청년들이 그 잠자고 있는 어떤 야성, 잠자고 있는 그런 잠재력을 깨워서 뭔가 세상이 청년 중심으로 잘 사는 나라. 그런 나라를 청년 부자 공화국이라는 상징적인 이름으로 제가 책 이름으로 세운 거죠. 청년들이 잘 사는 나라. 그렇죠. 네, 이런 청년이 의미. 중심이 되는 나라. 아, 그런 의미를 담고 있군요. 예, 예. 책을 보면은 청년들에게 이력서를 창업 계획서로 바꾸라고 이제 권하고 있습니다. 예, 예. 사실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많은데 또 그렇게 창업을 하기는 또 쉽지 않고요. 그렇죠. 창업을 하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닌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업을 하는 게 쉽지 않다. 그건 아마 우리 아나운서님의 말씀일 뿐 아니라 대부분 우리나라 국민들의 그런 생각이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는 그거를 좀 창업 괴담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업이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고 어렵게 접근하니까 어려운 거죠. 사실 우리 정부의 책임도 있어요. 늘 창업이라는 게 많은 투자가 필요하고 또 어떤 벤처라든지 특별한 나의 기술이나 내 아이디어가 있어야만이 가능하고 근데 그렇게만 접근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사실은 제가 주변에 만나보면 창업에 대해서는 전혀 접근하기조차 힘들어해요. 네. 제가 말하는 창업은 그냥 오늘 생각하면 내일 바로 저지를 수 있는 창업. 그냥 오늘 친구들하고 몇 시에 그냥 막걸리 한 잔 마시면서 야 우리 내일 우리 한번 일 한번 저지르자 해서 할 수 있는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고 쉽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창업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창업을 하면 수만 개도 만들어낼 수 있죠. 사실 그런 게 필요한 거죠. 네, 사실 말이 주는 어떤 한계라고 할까요? 예. 편견이라고 할까요? 이 그렇죠, 창업이 어렵다라는 그런 말 때문에 저희 역시도 사실은 창업하기 참 힘들다라고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그런 것들을 깨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군요. 예. 지금 방금 조연아께서 말씀하실 때 창업이 좀 쉽지 않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지금 이야기하면 5분 안에 우리 조아나운서의 창업을 해드릴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아, 저도 참 뭔가 궁금합니다. 네네, 어떤 아이템인지. 예, 예. 이번에 책을 내면서 청년 창업 교육에도 이제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시라고요? 어떤 예. 계획입니까? 제가 책을 쓴 거는 단순히 할 일 없어 쓴 것도 아니고
시간이 많아서 쓴 것도 아니고요. 뭔가 청년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교재가 필요하겠구나. 그냥 말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교재가 필요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책을 쓴 거죠. 그래서 이 책을 교재로 해서 청년들에게 조금 더 A부터서 Z까지 네. 서론부터 결론까지 차근차근 제대로 한번 가르쳐 주고 싶어서 이제 책을 낸 거죠. 구체적으로 뭐 계획이 있으신가요? 구체적인 계획은 현재 아무래도 청년이라면 대학생이 중심이 될 네. 것 같고요. 현재 대학생들은 뭔가 창업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잖아요. 사실 돈도 몰라요. 청년들이. 그렇죠. 그래서 네. 그들에게 빨리 돈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창업이 무엇인지 가르쳐 가지고 그들이 빨리 이 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이제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먼저 대학교 당국하고 좀 협의를 하는 중에도 있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학교에서 저를 좀 불러서 야 정일방 와서 한번 대학생 대상으로 창업에 대한 강의를 한번 해봐라. 네. 이 자리에서 한번 창업 아이템도 한번 내놔봐라. 네. 예, 그런 요구를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게 제 계획입니다. 네, 네. 오늘 선생님을 모시고 청년 창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예. 선생님을 또 모셨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선생님께서도 울산에서 뭐 쌍꺼풀 수술 1인자로 또 인생 최절정기를 보내시고 이제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서울로 가시지 않았습니까? 예, 예. 당시에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서울로 옮기게 될 용기가 생기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거는 참 우리 조한 안사님의 말씀이지만 주변에 제 동생들도 네, 네. 지금 울산에 제 동생들이 살고 있는데 네, 네. 동생들도 야 형이 왜 그렇게 갑자기 잘 나가던 사람이 서울로 갔나 아직도 사실은 궁금해하고 있어요. 네, 네. 예,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이제 고백을 하자면은 저는 이제 성형외과 의사로서 거의 울산에서 10년 이상을 했습니다. 이 동강병으로서 인터넷 에이전트를 했으니까 또 15년 정도 했는데 늘 저는 그 당시에, 근데 2000년도에 제가 서울 올라갔는데 그 당시에 한국에서 IT 산업이 이제 막 시작하는 그런 단계에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그런 인터넷 세계를 접하면서 야, 이것이 바로 내 세계겠구나. 그래서 사실은 올라가기 2년 전부터서 바로 이 시내에다가 네. 사무실을 차려가지고 인터넷 개발 사업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오. 인터넷 개발을. 그 인터넷 개발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야, 여기서는 내가 안 되겠다. 좀 큰 무대로 가자. 그래서 인터넷 사업을 제대로 해보려고 서울 삼성동으로, 서울 강남으로 그때 이사를 간 거죠. 그러시구나. 예, 예. 결국에는 그 창업을 하기 위해서 서울로 가신 물론이죠, 거군요. 물론이죠. 네, 네. 의사 본업 외에 또 다른 분야 창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서울로 가셨다니까 예. 사실은 선생님께서 과연 또 어떻게 또 어떤 창업을 하셨는지 또 궁금하고요. 그동안의 창업 경험 좀 예.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창업 경험이라고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은 저는 대학교 아니 고등학교 때부터 사실은 창업 아닌 창업, 그 영업이라거나 장사라고 해야 되나. 네.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저는 조금 그런 영업이라는 그렇게 장사하는 걸 많이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친구 따라서 신문 배달, 또 연탄 배달. 그때만 해도 거의 19공탄 연탄 네. 배달 쓰고 있는데 연탄 배달했고, 대학교 때는 신학기 때는 의과대학 서적, 의대 서적 이제 제가 팔고 또 수금하는 이제 영업이죠. 그것도 해보고.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할부책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할부책. 제가 할부책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할부로 이제 책 판매하는 거. 할부 판매도 해보고. 어떻게 또 좀 많이 파셨나요? 그런데 가장 기억이 남는 것은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전라도 광주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전라도 광주에서 인근에 이제 시위로 가는 버스가 있어요. 버스 안에서 지갑을 팔았죠. 지갑 판매. 네. 그래서 이제 여름 방학 때는 주로 이제 지갑 판매를 하고 다니죠. 버스 안에서. 그렇게 뭐 대학 생활도 물론 뭐 애들 가르치는 아르바이트 뭡니까? 가정교 살아갑니까? 네. 그것도 좀 하고 있지만은 좀 수많은 것들을 경험들을 해왔어요. 그것이 내 안에 뭔가 창업의 신이 있는지 장사의 신이 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네. 그런 과정에 결국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성형외과 의사가 됐고 병원도 또 시작했고, 네. 그리고 이제 울산에서 10년간 병원을 잘 나가다가 늘 그냥 머릿속에서 빙빙 도는 게 뭐 그냥 뭐 사업하고 싶은 거 뭐 그런 것이 늘 빙빙 도니까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인터넷 사업을 울산에서 조금 시작하면서 서울로 올라가지고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그대로 제가 17년 정도 서울에 살았는데 10번 이상을 창업을 했어요. 10번 이상. 어떤 아이템을 건지 따지면.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처음에는 네. 제가 서울 올라가서 처음에는 그 홈페이지 개발 사업을 했었는데 그거는 별로 재미를 못 보고, 당시 MBC에서 칭찬합시다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그 당시에 제가
인터넷 칭찬합시다라는 그런 온라인 신문, 인터넷 신문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이제 사회 사업을 했죠. 뭐 돈 버는 사업이 아니고 서로 칭찬하고 살자. 그래서 칭찬 릴레이도 하고 그런 일을 하면서 이제 서울로 올라가자마자 본격적인 사업을 한 게 요즘 같으면 이제 카카오톡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채팅 프로그램, 채팅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소위 요즘 말하는 세이클럽이라든지 네. 그건 아이러브 스쿨 같은 게 있습니다. 네, 네. 요즘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이러브 스쿨이나 세이클럽 같은데 그것들을 조금 접목을 해가지고 청년과 대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채팅 프로그램을 개발 한 6개월 정도 했습니다. 그 이제 엔지니어들 그러니까 네. 프로그래머라든지 디자이너들은 이렇게 외주를 받아가지고 저희도 이제 개발했는데 한 6개월 정도 계속 하면서 이 친구들이 그때는 이제 화상 채팅을 또 시작을 한 단계였어요. 근데 화상 채팅 프로그램을 제대로 개발이 안 되니까 영 계속 이게 잘 안 뜨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거의 6개월 이상 지나면서 매달 들어간 또 수천 이상을 네. 직원들 인건비 그 비싼 강남에서 달세내고 견디기 힘들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마지막 텀에서 야 이걸로는 내가 끝보기를 힘들겠다. 네. 이거 채팅폰 다 만들었다 하기도 누가 돈 내고 이거 뭐 채팅폰 들어온 것도 아닌데 네. 그 일단은 접어놓고 두 번째로 사업을 시작한 게 전국에 있는 상가 네트워크. 전국에 있는 요즘 같은 벼룩시장 같은 거 있죠. 네. 전국에 있는 상가들을 인터넷상으로 다 네트워크로 구축을 한 거예요. 와, 정말 뭐 아이디어가 계속해서 샘솟으신가 봐요. 아, 그거는, 네네. 요즘 가장 최신의 창업은 어떤 거였나요? 최신의 창업은 제가 한 3년 전에는 닥터 정일봉 샴푸라는 걸 하나 만들어가지고 유통을 하기 시작했고요. 네, 네, 네. 됐고, 뭐 그리고 최근에 따지면은 이제 중국에서 의료 관광객을 대상으로 네, 네. 의료 교육, 네. 의료 성형 네. 그런 사업을 했었고 그동안의 또 경험이 못하죠. 굉장히 많으신데 그만큼 실패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실패를 다 했죠. 네. 아, 다 하신 예, 건가요? 예. 실패를 많이 했죠. 네네네. 사실 뭐 성공보다 좀 실패를 이제 훨씬 많이 하셨는데요. 좀 조심스러운 질문이기도 합니다만 저희가 뭐 책을 볼 때나 또 강의를 들을 때 사실은 성공 사례를 보고 그리고 거기에 좀 영감을 받아서 저희가 용기를 얻고 도전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청년들에게 창업을 가르치기에는 청년들이 좀 받아들였을 때 잘 받아들일 수 있을지 루저로서 말하기가 그런 점이 어떻게 보면 좀 의문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우리 조나 아나운서님께서 좀 이 사고방식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실은 실패 없이 성공하기도 힘들지만은 실패 없이 성공을 한 사람한테서 배울 게 뭐가 있겠냐고 말이야. 한 번 실패를 하면은 그 실패 후유증이라서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그 자체의 실패를 통한 경제적인 손실, 경제 손실을 받는 그런 고통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3의 어떤 문제를 끌어들여 와야 되고 그 문제에서 벌어지는 많은 인간관계들을 정리를 해야 되고 그 실패를 제가 한 번도 아니고 한 10번을 했을 건데 네.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것을 제가 느끼고 깨달았겠어요. 결국은 인간은 실패를 통해서 강자가 되는 거예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렇죠. 네. 실패를 통해서 더욱더 지혜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청년들 앞에 나설 수 있지. 제가 지금 뭐 아주 잘 나가는, 현재 아주 잘 나가는 뭐다. 그러면 제가 나오기가 사실은 그게 힘들죠. 어떻게 보면 사실은 강의를 할 때 있어서 그 실패한 경험들이 더욱더 자양분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물론이겠죠. 네네. 그렇다면 뭐 제일 중요한 질문입니다만 창업에 실패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그게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한 질문인데 네. 창업이 실패한 거는 첫째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건 모든 사람들에게 아마 해당될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사업을 합니다. 뭐 크든 작든 창업을 하는데 목적이 뭡니까? 목적은 돈을 버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게 사업의 목적이고 회사의 목적인데 네. 저는 돈을 번다는 목적을 한 번도 그런 목표 설정을 해본 적이 없이 그냥 사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모르고 돈도 모르고 돈을 벌려는 큰 의지나 어떤 근성도 없이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돈을 버는 생각은 안 하고 계속 쓸 생각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가는 구멍은 크고 들어오는 구멍은 적으니까 사업이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첫째는 돈을 모르고 했다는 거. 돈을 알고 돈의 속성을 알고 돈과 좀 더 좀 친화력이 가까워진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돈을 모르고 했다는 거. 그다음 둘째는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거기에 따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내 마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남이 돈을 버니까 내가 버는 것이 아니라 지식에 따라야 돼요. 최소한도 기본적으로 경영에 관한 책은 한 최소한 20권은 봐야 되고 마케팅에 관한 책도 한 20권은 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뭔가를 한다고 해야지. 근데 저는 그때 서울에서 한참 나갈 때는 1년에 한 2번씩 창업을 했는데 경영에 관한 책 한 권도 본 적이 없고 마케팅에 관한 책 한 권도 본 적 없이
완전 무식하게 그거를 일을 저지른 거죠. 아이디어 하나만으로 도전을 하신 아이디어가 거군요. 그냥 급한 성격이에요. 네, 그 추진력, 네. 추진력으로 그냥 돈을 투자를 하고 일을 저지르는 거죠. 그냥 망할 수밖에 없죠. 네, 네. 뭐 이러한 점을 중점적으로 이제 네. 가르쳐 주시면은 또 굉장히 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이제 번 돈도 굉장히 많으시겠지만 예. 잃은 돈도 또 상당하실 것 같은데요. 뭐 실례되는 질문일 수 있는데요. 가정 경쟁은 좀 괜찮으십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얼마나 어떻게 이 공익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질문이 그런데 사람은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랄까 내 소유란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가지고 있는 건 소유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많이 썼느냐 그게 내 소유고 내 것입니다. 쓴 것만이 내 돈이지 가지고 있는 게 뭐가 내 돈입니까?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자로 살았고 또 부자로 봐야죠. 많은 돈을 써봤으니까. 그리고 사실은 울산에 오니까는 굉장히 심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돼 굉장히 편해요. 참 우리 이 울산의 에너지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너무나 편하고 참 여기 참 서울에서 사람들이 들으면 안 좋겠지만은 강남에 있으니까 너무 피곤해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네, 네, 네. 행복합니다. 편안하시다니 다행입니다. 예, 예. 사실 또 제일 궁금한 점이 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이제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는 직업이고요. 본업만 하셔도 삶을 사는데 전혀 뭐 지장이 없으셨을 텐데 실패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도전하시고 창업하시고 또 창업을 권유하시고 이러한 삶을 살게 된 이유가 있다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 글쎄 내가 그 유전적으로 내 안에 DNA 안에 그런 무슨 장사에 무슨 DNA가 있는가는 모르겠어요. 근데 늘 제가 이렇게 잠깐 쉬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길을 가거나 차를 타거나 그러면은 늘 생각이 머릿속에 뱅뱅 도는 게 어떤 창업 아이템, 새로운 아이템. 야, 이걸 하면 참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걸 하면 좋겠다. 창업 아이템이 우리 로또 그 당첨비 할 때 뺑글뺑글 돌고서 안에 네, 알면 네. 똑 떨어지잖아요. 보는 네. 거. 그것처럼 머릿속에 늘 빙빙 돌아요. 그러다 하나 똑 떨어지고 사람 청년 만나면 야, 너 지금 무슨 과인데? 너 뭐 전공이 뭡니다. 그래, 너 이거 한번 해봐. 똑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늘 머릿속에서 뱅글뱅글 벌리고 도니까